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용케입니다. 이전 카운팅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저점부터 상승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파동이 있었고 그리고 주요적인 카운팅이 있을 때 이전 되돌림 파동이 이게 불규칙이든 아니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Y 파동이 두 가지 형태를 탔어요. 그 두 가지 형태에 있어서 혹 만약에 불규칙이어도 이 상승분은 많이 일단 이 자리는 지금 롱을 받아도 되는 자리냐, 아니면 되돌림의 숏을 타야 될 자리냐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. 그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많이들 이 자리에서 롱을 계속 바라봤을 거예요. 더 상승하는 거. 더 큰 상승 막 100K 넘을 거다. 바로 100K 넘으면 좋겠죠. 알트 들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혹여나 알트가 물려 계신 분들은 일단 비트가 롱으로 고점을 돌파할 거라고 보면 너무나도 좋은 건데, 이 파동 카운팅적으로 보면 이게 계속 상승할 수는 없거든요. 여기서 계속 이렇게 최소한 되돌림을 주고 상승을 해줘야지 건강한 상승이라고도 얘기하죠.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했을 땐 우리는 파동 카운팅적으로 보면 이 저점부터 상승한 파동을 보게 되면 이 파동부터 레귤러 러닝 플랫 나온 이후의 상승분을 보면 여기까지가 Y 파동이 끝난 것인지 더 남은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일단은 이 Y가 올라올 것은 알았고, 그리고 올라온 이후에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인지는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최근 방송에서 요 라인이죠. 97.4K에서 98.8K 언저리에서는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. 그리고 그 매매에 있어서는 공통적인 하락 다이버스가 형성이 될 수 있다. 지금 하락 다이버스가 형성되어 있죠. 지금 시간봉입니다. 최소한 뭐 상승한 파동, 요 파동에 대한 되돌림 위의 상승이든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될지언정 내려올 수 있는 부분들이 공통적인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적절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, 그래서 매물대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.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혹시나 뚫게 되면 어떻게 매매해야 되지? 또는 이 자리에서 혹시 하방 이탈을 하게 되면 알트까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여기부터 여기까지 되는 일단 파동 카운팅 한번 해봐야 됩니다. 이 파동이 끝났는지, 끝났다면 되돌림을 더 줄 수 있을 거고, 끝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겠죠.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카운팅을 해보는데 15분 봉으로 한번 가도록 할게요. 일단 15분 봉상 카운팅을 하게 되면 이 내려온 파동이 소파동을 카운팅했을 때 지금 요렇게 빠졌을 때 있죠. 이렇게 빠졌을 때 약반등을 계속 하면서 떨어지죠. 이런 경우 손절이 많이 납니다. 즉, 내려왔네, 롱 타볼까? 했는데 또 깨고, 롱 타볼까? 깨고, 롱 타볼까? 깨고, 이걸 계속 반복해요. 이럴 때 욕심에 이제 작은 파동 안에서 계속 롱을 타신 분들이 계신다면 손절이 날 수밖에 없는 위치긴 합니다. 일단 파동 카운팅을 이어서 해본다면 여기가 바코드 형식으로 한번 떨어졌고, 그리고 이 자리가 불규칙 파동이 됩니다. 러닝 플랫이 돼요. 그 이후에 Y 하락으로 봤습니다. 그렇다면 이 W에 대한 확장값으로 봤을 때 이 자리 Y 끝자리가 2에서 2.13 라인이에요. 반등할 수 있는 매물대 구간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반등을 이쁘게 만들어줬고, 그래서 제가 이 되돌림의 롱을 탄 거예요. 이 자리에선 타지 못했어요. 그래서 이 자리에서 롱을 탔고 상승한 0.5의 익절 이후에 본절이 난 거고, 저는 여기서 깨지면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 다시 반등하길래 그 파동에 대한 되돌림의 롱을 다시 탄 겁니다. 즉 앞에는 WXY로 하락을 했고 세개 파동을 만들었고, 그 이후에 저점을 지켰죠. 저점 지킨 이후 세개 파동을 만들었다. 그럼 여기까지가 최소한 한 파동으로 볼 수 있다. 그러면 만약에 여기를 지킨다, 이 저점을 지킨다는 건 이렇게 파동 카운팅이 가능은 하다. 아직은 남아 있어요. 왜냐하면 얘가 복합적인 기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. 복합 상승이죠, 하나의. 그러면 되돌림이 깊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되돌림으로 인해서 RSI가 계속 잘 녹아주면서 상단을 계속 만들어내요. 5분봉뿐만 아니라 15분봉, 뭐 1시간봉까지 다 상다가 걸려있는 상황이에요. 그렇다면 최소한 만약에 기간 조정 이후에 빠진다면 명확한 건 이 저점 깨지면 그냥 떨어진다는 뜻이니까 Y 하락할 수 있으니까 앞에 파동 W 만들었고 얘가 X가 될 거고, 그럼 Y 하락이니까 마지막 구간이에요. 롱 타기에는 롱은 이 자리가 마지막 구간이고 그 이후로는 깨고 나서 타야 됩니다.
Y 하락이니까. 근데 거기가 깨지잖아요. 이 라인이 깨지면 이 저점을 깨게 되거든요. 즉, 이 라인이 깨지면 이 저점까지도 깰 수 있습니다. 이 저점은 어떤 거냐? 우리가 이전에 불규칙 파동으로 봤던 비파동 저점이기도 하고, 또는 불규칙을 보지 않더라도 Y, W고 X고 Y 파동에 대한 저점의 시작부예요. 그 매물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하방 이탈한다는 건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매물대를 하방 돌파한다는 거예요. 그러면 그 매물대를 지킨다는 건 단기 상승이 있을 거고, 깨면 명확한 하락이 있다는 거죠. 그러면 그 파동에서 봤을 땐 깨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래 롱 타보자. 롱 매매에 있어서 그래 이 저점 손절고고 롱 한번 타보고, 또는 이 자리까지 오면 이 자리 손절 걸고 롱 한번 타보자. 그 롱은 이 고점 돌파할 거라고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상승, 즉 Y를 형성하기 위한 X거나, 여기 Y 파동이 편승되기 때문에 Y에 대한 X 다시 Y 빠질 거예요. 그럼 요 구간만 먹는 거예요. 깨고 진입하면. 근데 지키고 상승한다 했을 땐 아직 전체 되돌림이 남아있고 공통 숏자리 진입할 자리까지 있긴 합니다. 즉 이 저점을 지킨다면 한 번 더 상승까지도 남아있고, 그리고 나서 618 0.5를 돌파한다라고 하면 고점 돌파할 거고요. 그러면 그 이후에는 거의 고점을, 그러니까 109K를 돌파할 것처럼 상승이 있을 겁니다. 그럼 이때 또 알트가 펌핑할 것 같긴 하지만, 일단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긴 파동을 보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파동만 보자. 지금 이 자리에선.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깨고 내려와야지 좋고요.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단기적인 매매는 가능하다. 왜냐면 상다가 걸리는 구간들이기 때문에. 이 자리에 손절 걸고 저는 내려오면 다시 한번 진입해 볼 거예요. 그래서 반등해주면 반등까지만 먹고, 뭐 추가 수익 내면 더 좋고, 반등까지만 수익한다 생각하고 이 자리 오면 진입할 겁니다. 만약에 이런 자리들을 깨고 내려와서 더 좋은 스윙 자리가 있다 라고 하면 이 자리는 어디까지 봐야 될지 보려면 시간봉을 봐야 합니다. 74.5K부터 97K까지의 상승분이 있어서 되돌림 파동을 만든다면 이 라인을 돌파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.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 최소한 382 0.5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. 전체 되돌림이라고 한다면 요 라인까지 온다는 거예요. 그 라인은 가격적인 면을 적어드린다면 이 안에서 뭐 분할로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, 그것보다는 조금 카운팅을 좀 디테일하게 해야지만 좀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혹여나 그 전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. 그 부분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죠. 그 부분까지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. 그러려면 이 앞파동을 깬다는 건 얘가 X파동, 38이 되돌린 거거든요. 내려온 파동에 대한 38이 되돌린 이후의 하락이에요. 깨지게 되면. 그러면 이러한 파동으로 보고 이 첫 번째가 가격적인 면으로 내려왔어요. 얘는 기간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거, 약반등을 하면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. 가격적인 하락이 있었으니 얘는 기간적인 엘리엇의 교대 법칙을 한번 따라서 카운팅을 해본다면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기보다는 이렇게 기간적인 면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. 아니면 X가 길어지든가 기간적인 약반등을 하면서 떨어질 수 있다. 그래서 여기가 깨지기 전에 롱 한번 받아보면 요만큼에 대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하나의 근거도 되긴 합니다.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. 그냥 여기 단순히 여기서 이렇게 하락보다는 옆으로 기간적인 면으로 만들어주면 내려오는 족족 상다가 걸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는 이 자리가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. 왜냐하면 기간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. 이 자리까지 가격적으로 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. 그러한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앞에 W 파동에 대한 확장값을 확인해 봐야겠죠. 이 W 파동에 대한 확장값 이후에 382 되돌림. 그러면 가격적으로 연장 파동을 만들어내면 이 213까지 오게 되면 382에 도달하는 거예요. 전체 되돌림 382. 1.27이나 1.618 안쪽에서 반등을 하게 되면 돌파, 또는 그렇지 않고 얘가 기간적으로 안 만들고 가격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연장돼서 빠졌어요. 또 그렇게 되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. 그러면 이 안에서 반등할 수 있고, 기간적인 하락이니까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한 이후에 만약에 다시 저점을 빠지면 이 자리까지 봐야 돼요.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뜻이잖아요.
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. 그렇다면 이 언저리에선 반등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. 즉 여기 자리 주지 않고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. 그럼 이 자리에서 우리는 매매를 해봐야겠죠. 그러려면 이 정도가 하나의 매물대가 될 거고, 이 파동까지 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소파동을 확인해야 돼요. 그러려면 얘가 내려온 게 첫 파동이 5파동이 아니죠. 누가 봐도 복합적인 하락을 만들어냈어요. 불규칙 이후에 이러한 가격적인 하락을 만들었습니다. 그렇다는 건 앞에가 3파동이란 건 뒤에 파동, 요 파동은 335가 되든 333밖에 안 된다는 거죠. 앞에 5가 아니니까. 그럼 우리는 333이 복합적인 하락을 볼지 아니면 5파동 카운팅이 되는지 이걸 파악하기 위해선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파동이 5파동 카운팅이 되는지가 중요하겠죠. 그러면 첫 파동 시작부터가 5파동이 되는지만 본다면 얘가 335구나 그러면 5파동이면 그러면 10펄스가 있으니까 얘가 5파동 카운팅 하려면 가격적인 하락도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. 1, 2, 3파동은 가격적인 하락이니까요. 그것까지도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려면 지금 시간봉에선 보이지 않는다. 5분봉까지 내려가 보는 거죠. 그래서 이 첫 파동을 5파동 카운팅이 되느냐 또는 5파동 카운팅이 되지 않으면 혹시 리딩 다이고널이 되느냐를 파악한다면 되지 않죠. 그러면 이가 첫 파동부터가 5파동이 되지 않는구나. 그럼 우리는 5파동이 폐기됐으니 333파동으로 카운팅을 해서 매매해 봐야겠다라고 좁혀지겠죠. 그럼 우리는 이 하락은 333 파동으로 하락한다 라고 보는 겁니다. 그래서 하락은 3파동으로 카운팅해서 한 파동이 어느 완성이 된다면 이 저점을 깨더라도 단기적인 반등이 있을 수 있다. 그러니까 3, 3, 3이 나와야지 이 자리에서 반등합니다. 왜냐면 앞에 3파동 나왔고 얘는 3파동이니까. 즉 우리는 이 형태를 보면 됩니다. 되돌림을 줄 것인지, 되돌림을 줬다면 앞으로 내려오면 3파동을 끝나면 여기가 상승 구간이구나. 그래서 파동 카운팅이 중요한 거예요. 소파동 어떻게 카운팅 하느냐에 따라서 매수 포인트가 달라집니다.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본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매매를 해볼 수 있겠죠. 그러면 단순히 얘기해선 이 저점 깨고 나서 매매해도 늦지 않겠구나. 그러면 최소한 X는 먹을 수 있을 것 같고, 그러면 내려오면 단기적인 롱을 진입해 볼 수 있고, 그리고 숏은 이 자리까지 또 볼 수 있는 구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 롱 또한 단기적으로 먹어보고 또 하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단기적인 숏 또한 진입해 볼 수 있는 구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. 이거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우리는 매매에 돌입할 수 있고, 이거에 추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 RSI가 그럼 어떻게 만들어질까? 지금 이렇게 만약에 단기 반등을 해서 만든다면 과연 RSI는 상다가 걸리는 구간인지 이 자리까지 왔을 때, 그래서 그 구간을 파악을 해본다면 93,200 라인에서 복마감을 하지 않고서는 상다가 유지됩니다. 5분봉은 5분봉은 이 자리까지 유지한다는 거예요. 상승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이전 앞에 파동과 이 앞에 파동과 상다가 이렇게 유지된다는 거예요. 이 자리까지 저점을 깼는데도 불구하고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, 만약에 복마감을 하면 깨요. 이렇게 쭉 내려올 겁니다. 그러면 조금 더 빠지는 형태가 보일 수 있고요. 그러니 이 자리를 좀 지켜주는 한에 있어서 손절 라인은 근데 명확한 자리는 이 저점입니다. 그러니까 92.8K가 명확한 손절 라인이긴 해요. 근데 좀 멀다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뭐 줄여보신다든지 이거는 개개인의 차이에 맞춰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자리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고, 15분봉에선 혹여나 이 자리를 지킨다, 이 저점을 지키거나 아니면은 이 자리까지 와서 반등을 하는데 이 자리는 안 깨고, 그러면 히든 상다가 걸립니다. 아니면 과장된 다이버전스가 걸려요. 지금 현재로서 이 자리에서 복마감을 해주면, 그러면 5분봉은 깨도 상다가 걸리고 15분봉은 안 깼을 때 더 좋은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릴 수 있다. 그리고 만약에 깨더라도 이전 저점가의 상단은 유지된다. 즉 여기가 깨지기 전까지는 상다가 유지될 수 있다. 그럼 5분봉과 15분봉 일반 다이버전스라고 생각했을 때 상다가 계속 유지된다는 뜻이에요. 다만 깨지 않는다면 히든이 유지되고요.
그럼 결국은 상승 다이버전스가 둘 다 유지될 수 있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다이버전스와 카운팅을 해봤잖아요. 기간적인 약상승이 있을 수 있다는 거. 그러면 롱 받아보고 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만 딱 먹어주면 된다는 거죠. 깨더라도 X를 만들어주면 그 구간만 딱 먹자. 욕심 부리지 말자. 부분 익절하고 나머지 들고 가면 수익 내면 땡큐고 그게 아니면은 본절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하더라도 우리는 잃지 않는 매매가 되겠죠.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시간봉으로 봤을 때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저점을 깨더라도 상단은 유지가 돼요. 상단은 유지가 되고 오늘 좀 깐부 방송처럼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못 올라간다는 거 하락해야 되는 구간들에서 하락을 만들어야 되고 그 이후에 더 좋은 롱자리는 올 거니까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을 명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조금 더 내 자산을 지키면서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지금 이런 부분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답하고 알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오고 나서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날짜 봤을 때는 다음 주 중순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번 주 중순 안에 확인될 수 있는 자리 올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빠지면 좀 빨리 오고요. 지금 이렇게 빠지면 좀 빨리 오고 만약에 찍었다 오면 연휴 이제 끝났는데 다들 재충전 다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또 한 주 빡세게 한번 달려보시죠. 경바.